저거 왜 봤지? 97%에 가면 그냥 가서 사지. 이걸 모르고 들어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올라가는 장에 얘가 있다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100%에 써도 2주마다 3주마다 가격이 올라. 소액투자 백채 낙찰 시크릿을 이번에 이제 특강 맡게 된 쿵쿵나리 이선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나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쑥스러워서 잘 못해요. 리액션이 없는 것도 좀 그렇긴 한데 너무 있어서 내가 어떻게 쑥스러워가지고 잘 못하니까 제가 201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여기 우리 행복재테크에서 경매 초급반 강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 소액으로 투자한 물건에 대해서 좀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게 이쪽이 이제 인천에 있는 그 남동구에 있는 아파트예요. 아파트인데 여기 지금 매매가 있고 전세가 있고 여기도 주한 더 월드스테이트 전세가 있고 매매가가 있어요. 여기 제목이 뭐예요? 전세 끼고 갭 투자잖아요. 그러면 지금 얘네 둘이 지금 얼마야? 전세하고 얘하고 이제 간석 풍림 아이원이 저층이긴 하니까 만약에 기준층으로 얘기를 하면 한 2,000에서 2,500 정도 차이 났을 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는 15층이고 저기는 1층이니까 저거랑 비교하면은 1,500이지만 기준층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 2,000에서 2,500. 얘도 거의 뭐 그쵸? 2,000에서 2,500 정도 차이네요. 그래서 근데 요거 날짜를 한번 보시면 언제예요? 19년 11월 29, 그러니까 거의 12월이죠. 12월. 그러면 지금 몇 개월 지나서 한 5개월? 5개월 정도 지났죠. 저는 이제 관심 있는 좀 내가 좋아하는 동네는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좀 찾아보는 편인데 여기 표에서도 보면 지금 전세하고 매매하고 별 차이가 안 나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봤었을 때 요런 아이 동네에 경매 물건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우리가 지금 아까 12월 초에 있는 거 11월 29일자에 요걸 봤는데 얘가 지금 같은 평소에 3억 4백으로 나왔어요. 주한 월드스테이트. 그래서 나왔는데 여기에 지금 이제 뭐예요? 1월 7일 날 매각이 됐는데 46명이 들어왔어. 그리고 몇 프로에 낙찰됐냐면 97%. 그러니까 거의 아마 거의 시세에서 요게 3억 4백 정도가 아마 시세였을 거예요. 3억 4백, 500이. 요때 당시에. 하여튼 1,000 미만 정도로 싸게 산 거죠.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요 금액적인 숫자로만 봤었을 땐 입찰자 수가 46명이고 97%면 아까 요 앞에 거 잊어버리시고 잠깐 요것만 봤었을 때 어때요? 저거 왜 봤지? 이러지 않아요? 저거에 97%에 가면 그냥 가서 사지. 왜 요거 가서 사는 거야?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죠? 물론 현장에 가서 2억 9,500에 사올 수 있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없을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만약에 있다고 해도 그러면 여길 왜 왔을까 혹시? 그러면 그래도 경매로 낙찰이 됐을 때는 그래도 일반 매매에서보다 다만 10%라도 더 대출이 나오니까 이쪽으로 와서 사는 경우도 있어. 실제적으로. 근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2억 9,500에는 그 현장에 매물이 없었을 거예요. 다만 500이든 1000이든 여기 와서 사는 게 조금 더 그나마 싸고 그 다음에 대출 레버리지 일으키는 것도 그나마 여기서 한 10%라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 온 것 같아. 그랬는데 얘가 3억 6,500, 3억 7천 그죠? 여기 전세가 2억 7천, 2억 4,500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낙찰가가 아까 2억 9,500이었잖아요. 만약 전세를 좀 세게 맞췄다. 그러면 내 돈 안 들어가지 별로. 예. 그러니까는 경매로 이렇게 와서 살 수도 있고 그때 12월 초에 뭐로에 현장에 가서 전세를 끼고 샀을 수도 괜찮았겠죠. 그때 샀었을 때가 얼마였어? 3억 3천, 3억 5천, 3억 5천 이렇게 됐네요. 그죠? 예. 그래서 전세를 끼고 이렇게 했었어도 되긴 했지만 어때요? 경매로 사니까 2억 9,500. 2억 9,500에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얘를 만약에 금박 팔아도 되겠지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금박 팔아도 되겠지만 어떻게 돼요? 한번 전세 한번 내 돈 그냥 한 2천 정도 박을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럴 수 있긴 하지만 전세를 한 바퀴 돌리고 그 뒤에 팔아도 되고 아니면 지금 팔아도 수익이 훨씬 남는 거죠. 그럼 그 46명을 이걸 모르고 들어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흐름을 알고 들어온 거죠. 올라가는 장에 얘가 있다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흐름장이 있다랄 때는 100%에 써도 어떻게 돼요? 한 2주마다, 3주마다 또는 한 달마다 가격이 올라. 그러면 우리는 낙찰받고 뭐 해야 돼요? 명도해야 되지, 대출 받아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최소한 2, 3개월은 걸려. 뭐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면, 매각 허가 결정 받아야 되지, 뭐 하고 하면, 석 달 지나면 금액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올라가 있다니까. 자, 왜 올랐을까? 무려 7천이 올랐다. 이렇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는데, 자, 여기가 남동구예요. 남동구하고 주안하고 그 경계선 쪽에 있는 아이인데 부동산 지인이라는 입주 물량에 있는 걸 보고 체크를 했어요. 지금 20년이죠. 얘가 빨간 줄이 수요량이야. 필요로 하는 양. 그리고 이건 공급량이에요. 입주량. 지금 필요한 거는 이 빨간 선인데 지금 20년 모자라요, 안 모자라요? 모자르죠. 요 지역에 대해서만 본 거예요. 자, 21년 내년에 모자라요. 22년도 모자르네. 여기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보려고 하면 얘가 주안 그 남구 쪽하고 미추홀구하고 약간 경계선 라인에 있다 보니까 요 데이터를 뭘 더 봐? 미추홀구까지 보면 더 좋겠죠. 근데 이제 약간 남동구 쪽에 더 이게 이쪽에 그 치우쳐 있어서 제가 남동구 쪽을 갖고 온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전세를 돌렸어. 아까 내 돈 2천원 들어갔지만 내년에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후년에 오르죠. 그리고 이 뒤에는 제가 더 조사를 못했고 나오지도 않았지만 혹시 여기 입주 물량이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혹시 23년도에 입주 물량이 더 올라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팔아야 될 시기는 언제야? 22년도에 팔아야 되지. 그런 개념으로 계산을 해서 하면 훨씬 내가 언제 움직여야 될지가 보인다는 거지. 자, 두 번째, 이유 없이 오르는 것은 없다. 또 왜 오르냐? 저거 뭐 입주 물량, 수요량? 물론 그것도 있지만 자, 위치가 여기예요. 빨간데인데 요 파란색 줄은 지하철, 서울 지하철 1호선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주황색은 인천 지하철 2호선이에요. 여기가 파란색이 인천 지하철 1호선, 요 주황색이 2호선. 지방에 있는 지하철은 어떻게 보면 약간 별로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그냥 어떤 지역 자체에 대해 형평성, 왜 우리가 뭐 지방자치제 해가지고 각자 고르게 발전해야 되지 않냐라는 어떤 그게 있기 때문에 지방에도 다 지하철이 어느 정도 도시에는 다 있잖아요. 대구 지하철도 있고 뭐 부산 지하철도 있고 뭐 광주에도 있고. 근데 거기에 한번 거기 사시는 분들은 뭐 거기 있다고 해서 엄청나게 그 주변으로 막 부동산 값이 뛰거나 이러진 않거든. 근데 인천도 마찬가지예요. 인천도 인천 지하철 1호선이든 2호선이 있든 그게 엄청나게 뭐 부동산하고 엄청나게 밀접하게 움직이지 않는데 인천이 그냥 단순히 인천 지방 지하철이 아니라는 거지. 왜? 얘를 통해서 서울로 나갈 수 있는 노선에 환승이 붙어 있냐 없느냐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보면 인천 지하철 2호선 지네들끼리 이렇게 만나는데 얘가 여기에 있잖아요. 지하철 1호선이 가깝게 있고 여기 중간에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여기 인천시청역이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GTX B노선의 환승역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이 교통망이라든지 그리고 여기 인천시청이 있고 그러니까 되게 좋다라는 거죠. 백화점 이쪽에 다 있고. 그래서 이유 없이 오르는 것은 없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인천시청 앞으로 GTX B노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서 여기 없나? B노선이 지금 여기잖아요. 송도에서부터 출발해서 이 빨간색인데 작년에 우리가 7월 달에 예타가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이 GTX가 지금 우리 누가 타보지도 않고 아직 눈에 보이지도 않았지만 얘가 실제적으로 움직였을 때는 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다는 거죠. 지금 소문으로 갖고도 지금 부동산을 이렇게 움직이는데 눈에 보이면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이 보이겠어. 그죠? 사실은 가격이 올랐다 해도 앞으로 얘가 개통되면 더 오를 거니까 사실 돈이 있으면 사긴 사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 또, 자, 송도에 지금 국제도시이기도 하고, 아파트가 되게 좋고, 다 괜찮죠. 계획도시니까 깔끔하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쪽 송도 쪽으로 많이 와서 투자를 했어요. 틀린 말 아니야. 근데 이제 저는, 자, 이 GTX가 송도에서 바로 여의도까지 안 날아가잖아. 시청 들렸다, 부평 갔다, 종합운동장 갔다, 신도림 갔다, 이렇게 가잖아. 그럼 여기 송도만 투자할 때가 아니라 다른 데도 봐야지. 그렇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여기 송도 투자하기에는 금액이 좀 부담스러우니까 전 차라리 시청으로 가겠다. 라고 해서 저는 시청으로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뭐예요? 이 GTX 바람이 뭐 불기 이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이긴 하지만 인천시청 쪽에 이제 남동구이거든요. 이쪽에 지금 재개발이 어마어마하게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재개발은 기본적으로 연차수가 진행이 완료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15년이고 평균적으로는 12.5년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는 물론 평균적으로 우리가 12.5년이라고 하지만 이미 뭐 공고되고 공시되고 한 것들이 벌써 몇 년, 한 7, 8년, 10년 이렇게 돼서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러면 속도가 빨리 이제 붙냐 안 붙냐의 차이가 남아있는데 빨리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붙지. 건설사도 돈 남겨야 되잖아. 이런 데는 분양하면 완판이잖아요. 그러니까 건설사도 되게 급하게 해주고 싶고 뭐예요? 시에서도 빨리 개선을 해야 되겠다. 보기 흉하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엄청 빨리 움직이는 데가 있고 어디는 뭐 늦어 뭐 정말 막 한 15년, 20년 채워서 가는 데도 있고 중간에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막 이렇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데는 없어질 이유도 없지만 건설사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빨리 해주자라는 쪽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재들이 지금 계속 여기 주변에서 계속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죠. 자, 재개발, 재건축 소액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것들이 초보 시절에 그 근처에 아까 그런 인천시청이나 이런 주변에 낙찰을 받은 거죠. 뭐 반지하를 받든 썩은 빌라를 받든 받아서 수리를 했어. 이제 팔 생각으로 저는 거의 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수리를 해서 바로 단기적으로 파는 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했는데 거의 대부분 한 7, 80%가 팔렸다고 보면 어떤 것들은 가끔가다 안 팔리더라고요. 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팔려. 그럼 그걸 어떻게 해? 그냥 전세 놓던지 월세 놓던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전세 월세로 돌렸어. 근데 다행히 위치가 좋다 보니까 전세 월세는 나가더라고요. 팔리지는 않는데. 그런 아이가 몇 년이 지나니까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나는 재개발이 진짜도 몰랐던 사람인데 저한테 갑자기 동의서들이 막 날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의 신청서가.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이 이제 이런 거였었는데, 자, 요거를 한번 보세요. 지금 외관이 이래. 어때요? 입찰 세게 쓰고 싶어요. 이거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생각하지 말고. 실제 가보면, 난 실제 여기 현장도 가봤으니까, 실제 조금 있으면 다 무너질 그런 데예요. 네. 근데 입지는 괜찮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게 경매로 나왔었어요. 이게 감정가가 1억이야. 근데 실제 만약에 이게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아니면 이게 감정가가 1억도 안 나오는데요. 실제적으로는 한 6천? 한 5천, 6천 정도면 사는. 근데 감정가를 이제 우리가 경매 감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 채권 최고액을 좀 높여, 왜냐면 1억에 누가 해도 아무도 안 사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게 채권 최고액 그거 회수 때문에 1억에 좀 높게 나오는 경향이 경매 감정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높게 그냥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라고 하면 1억에 이렇게 나온다고 해도 한참 떨어지겠죠? 예,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이게 실제 제가 임장 갔다 오고 입찰을 한 물건이에요. 몇 명 들어왔어요? 신권에 들어온 거예요, 신권. 낙찰이 1억 6,200에 됐고, 입찰이 24명이 들어왔어요. 제가 한 3등 정도 돼요. 그래서, 162%에, 그죠? 감정가에, 훨씬 더 넘어서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근데 재개발을 혹시 공부를 만약에 내가 듣고 내가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한 사람들은 이 금액을 쓰고도 남죠. 예. 제가 몇 프로 했었냐면 한 153%인가 정도 했었을 거예요. 저도. 자, 볼게요. 여기에요. 지금도 움직이는 데고, 지금. 여기 7호선이 이쪽이 이제 부평시장역인가? 여기 7호선 마지막 끝인데, 요 백마장 사거리하고 요 성남역까지 내년 초에 개통이에요. 7호선이. 예. 그래서 여기에 붙어 있는 제일 왔다 자리가 요 구역이에요. 요 구역. 예? 그래서 요쪽에 있는 아이였어요. 아까 그 물건이. 근데 아까 1억 6,200에 됐죠. 지금 이제 제가 어제 그저께 조사한 거예요. 피가 2억 8천에 됐고 감정가라는 건 너희 집 1억 3,500에 쳐줄게. 이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게 1억에 감정이 됐으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감평가가 한 8천 정도, 1억까지는 못 나올 것 같고 8, 9천 정도 나올 것 같아. 근데 그냥 1억이라고 칩시다. 감평가 1억. 근데 이게 피는 별도잖아요. 2억 8천이죠. 그러면 이거 잘 들어보세요. 걔가 아까 그 1억 6,200이 감평이 1억이야. 1억으로 그냥 너희 집 1억으로 쳐주고 만약에 3억이 분양한다고 하면 2억만 추가 분담금 내면 돼. 이거예요. 그죠?
근데 피가 2억 8천이면 이 사람들은 얼마에 샀냐면 감정평가가 한 1억, 보상 감정을 1억 정도 했다면 한 6천만 원 정도 피를 주고 산 거지. 그쵸? 이해되세요? 그죠? 6천을 주고 산 거야. 그거에 대한 자신감은 뭐야? 더 6천, 피 6천보다 더 올라갈 것이라는 그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한 5천 이상은 그래도 그냥 피 주고 사자라고 해서 1억 5천 얼마를 쓴 거고. 근데 어쨌거나 저는 떨어졌는데 결론은, 자, 그 사람들이 1억 6천에 썼는데 1억은 그냥 보상감정으로 주고 6천을 피를 주고 산 건데 지금 피가 얼마? 2억 8천.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얼마 더 먹은 거예요? 2억 2천을 더 먹고 있는 거죠. 그죠? 예.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면, 조금 알면 뭐예요? 200%에 써도 괜찮다는 거지. 그쵸? 예. 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편적으로 이것만 보고 저 미친 것들 아니야. 저 썩은 빌라를 갖다 162%에 뭐 숨을 뭐 엄청 그 안에 뭐 금으로 말랐나? 막 이렇게 생각하면 그 되게 웃긴 그 완전 진짜 영혼이 맑다 못해 진짜 수정 같은 사람들이고, 이게 뭐예요? 24명의 이 사람들은 최하 이 정도 이상은 알고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죠. 근데도 어떻게 보면 나도 반성했어. 이거 보면서. 야, 씨, 나는 난 피 5천으로 계산했는데. 응? 근데 제가 요거 계산할 때, 여기 임장을 갔었을 때 피가 8, 9천이었었거든요. 근데 나는 경매로 먹으니까 좀 싸게 먹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 5천 그래도 5천이면 뭐 경매로 사는 건데 그래도 많이 주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한 거고, 이 사람은 6천으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피는 8, 9천이었어. 그쵸? 그러니까 사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썼어도 이 사람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써도 되는 물건이었던 거지. 그치? 그래서 되게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얘는 가면 갈수록 더 오른다는 거죠.